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쟁점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금 8명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그 문제도 적잖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잠시 옆으로 놔두고, 8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되든, 9명이 하게 되든, 그건 별도로 본 다음에, 일단 음,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느냐, 전원 일치 의견 내는 것 말이죠. 아니면 각자 자기가 가진 생각을 양심껏 독립된 의견으로 제시를 하느냐, 이제 이겁니다. 혹자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원 일치된 의견을 내야 된다. 인용이 됐든 기억이 됐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전원 일치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당위적 주장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깜빡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의견을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그것이야말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전원일치라는 그 허울 좋은 사기꾼들의 이빨린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한 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황도수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니터로 함께 좀 보시죠. 이분인데요.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권리를 포기한 채 선고 편의를 위해 전원일치 방식을 고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죠?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지금은 완전히 사정이 다르다. 이미 재판관 각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만큼 알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생각의 그 논리적 기반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국민들의 의견이 거의 5대 4, 5대 5 정도로 탄핵의 인용과 기각, 탄핵의 반대 그리고 탄핵 찬성 이 의견들이 이미 선명하게 나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국민 통합 어쩌네 하면서 덮어버리고 전원 일치 의견을 낸다면 국민 통합은커녕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더 커질 것이다. 이 황 교수는 현재 헌법연구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헌법 전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을 강조하는 건 인용을 전제로 한 일종의 프레임이다. 전원일치 프레임, 전원일치 프레임을 자꾸만 강요를 하듯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프레임의 일종이다. 전원일치라는 신기루, 전원일치라는 망상, 이것을 자꾸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다. 황도수 교수의 의견을 계속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 전원일치 의견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는데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지 않을 땐 그럴 수 있다. 비상계엄 초기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급락했지만 지금은 40%대까지 올라왔다. 이번 탄핵 심판은 불공정 진행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지금 거론되는 전원 일치는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 전원 일치 판결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이런 상황일수록 각 재판관들의 양심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결정문에 담는 것이 자연스럽다. 논란을 없애겠다고 전원일치를 고집하다가는 더 큰 논란을 만들 수 있다. 그 판결을 적어도 국민의 반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그것이 더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혼란과 갈등을 더 야기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도수 교수 이런 모습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그것이 재판관들이 개별 의견을 내는데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재판관 평의 때 의견이 갈렸지만 결과적으로 8대 0으로 탄핵 인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때 여론으로는 재판관이 개별 의견을 내기보다 저는 일치 인용의 부담이 덜했다. 지금은 반대다. 개별 의견을 내는 게 오히려 부담이 덜한 상태다. 게다가 헌재법은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난 3일절에 봤다시피 서울 도심 곳곳을 수십만 인파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그 함성이 울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국면의 8대2 정도의 그 여론 지형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80% 정도가 쭉 일관되게 유지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탄핵 찬성이 최근 조사가 50% 정도, 반대가 40% 정도, 52대 42, 뭐, 제가 최근 조사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정도입니다. 이번 주 내용이 나오면 그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 내가 헌재 소장이라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형사재판 대법원 선고 이후로 미룰 것 같다. 만약 3월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국민은 이 대표의 유무죄를 확인하지 못한 채 대선을 치르게 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는 3월 26일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3개월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대선은 대통령이 만에 하나 탄핵당한다고 하면 그 이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50% 가깝게 나오는 것은 국민이 현 상태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결코 아니다. 이 대표에게 죄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와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국민들을 어, 설득할 수 있으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으려면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오고, 그것이 뭐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아니면 아주 신속 심리를 해서 4월 말이 됐든 그게 먼저 나온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에 대한 선고 결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